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1월 11일, 12일이었나요? 갑자기 우체국 택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체국 택배 받을 게 없는데 뭐지? 싶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무슨 한국감정원인가 해서 이게 등기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나에게 등기가 올 일이 없는데 싶어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 구석이 막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한 거 있죠. 뭐지? 싶었는데 집에 와서 제가 딱 보니까 보이시나요? 실거래 상설조사팀입니다. 실거래 상설조사팀? 뭐지?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되나?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뭐 국가기관, 산하기관인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국가감정원에서 예전에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뭐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뭐 매매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그거 조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국가기관에서 이거 나에게 무슨 저는 이것도 처음 받고 상설 조사팀이라고 있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해서 막 빨리 뜯어가지고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봤더니만 공문으로 하나 딱 날라와 있더라고요. 공문의 내용 자체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도대체 뭘까 싶어가지고 딱 봤더니만 제가 작년이었죠. 2020년도에 부동산 투자 제가 한 그 부동산 지역 한 개 그 지역에서 관련해서 몇 동 몇 호 이 지역에 있는 그때 아파트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용인 즉슨 이거 어떻게 무슨 돈으로 얼마에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이 부동산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뭐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받아가 이렇게 잘 설명을 들어가지고 돈을 투자에게 돈을 어떻게 거래를 했고 이런 내용 있죠. 상세하게 적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이 자료를 뭐 2주 안인가? 이 받고 나서 2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줘야 될 수도 있다 해서 좀 찝찝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거래했던 소장님 있죠. 전화를 했더니만 바로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매도자에게도 가고 그때 당시 거래했던 매수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소장님 3명한테 다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죠. 소장님 제가 10년 정도 투자를 해봤는데 이거 뭐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라 그래가지고 전 받은 적 처음이다. 뭡니까? 하니까 뭐 최근에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이 최근에 많이 올랐고 뭐 지금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 나이대, 그러니까 매수자 나이대에 비해서 상당히 거래가가 높은데 이 사람이 그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걸 매수했을까?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연봉이 어떻게 되는데 뭐 몇 억이나 되는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샀을까? 혹시나 뭔가 부모님의 돈이 있지 않겠는가? 부모님이 이렇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하는 게 있지 않았느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적인 돈 자체가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아파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2억인데 낮게 신고된 거 있죠. 실거래가가. 뭐지? 다운계약서 아니야? 특히 또 신규 분양 아파트 이런 데는 이렇게 뭐 프리미엄도 낮게 쓰고 다운계약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고의 건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뭔가 의심이 된다. 이 집 매수자 뭔가 불법적인 거래한 거 아닌가? 등등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뭐 여기서 보나 봅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실거래 상설 조사팀에서 이 내용을 보고 저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실제 그 가격보다 좀 낮게 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 조사관들이 보다가 이 사람 뭐야? 왜 이 실거래가보다 좀 낮아? 그래가지고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달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용을 봤죠. 그래서 소장님하고 얘기 이런저런 하면서 아니 뭐 우리가 뭐 떳떳하지 않느냐 뭐가 뭐 불만이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떳떳하게 거래해가지고 다운계약서 쓴 것도 없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부동산 소장님 뭐 그래 맞다 그냥 하시면 된다 원래대로 있던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고 전화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용 자체가 봤더니만 뭐 소명이네 뭐 제 인적사항 있죠. 이름하고 나이하고 뭐 주소 쓰고 뭐 부동산 뭐 어떤 지역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거래가 얼마 실거래가 실제 계약서 쓴 거 있죠. 얼마 그다음에 뭐 거래했던 중개소장 뭐 인적사항하고 주소 적으라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 핵심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관련돼 가지고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뭘 팔아가지고 이것이 아니고 뭐 한 1, 2년 전부터 제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었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통장 사본 있죠, 여러분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은행에 통장 사본하고 그때 당시
처음에 제가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보냈던 날짜 있잖아요. 작년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봤더니만 전 15일, 후 15일, 그러니까 한 달간의 통장 전체 입출금 내용을 그 프린트 해가지고 보내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앞뒤 우리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해당 은행에 인터넷 그 로그인 하시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 들어가가지고 한 달치를 쫙 뽑았죠. 그래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요 날짜, 요 부분이 계약서 쓴 날짜고 요 날짜가 그 매도자 분 그 인적사항 다 나오죠. 우리 계약서 쓰면. 그래서 그분한테 계약금 보낸 내역입니다라고 딱 그 출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통장 사본 이 통장이 제 것인지 타인의 명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 통장 사본이라는 거 역시나 인터넷 뱅킹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출력할 수 있거든요. 이 돈. 그 다음에 그 잔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중도금 있으면 중도금, 뭐 잔금 있으면 잔금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번 경우 자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왜 가격이 조금 낮게 할 수 있었냐.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매도자분이 바로 팔고 나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어떤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이분이 중간에 파시면서 내년이냐. 벌써 내년에 이분이 이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본인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서로 이 조건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팔고 나서 바로 나가지 않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매도자분이 조금 가격을 낮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무슨 얘기냐면 이 매도가에서 계약금 빼고 나서 나머지 돈 있죠. 이 돈을 잔금으로 잡아가지고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전세 계약서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없는 거죠. 왜냐, 보통 계약 같으면 뭐 잔금이 어떻게 돼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 통해서 대출을 얼마 받아서 이 서류도 다 원래 내야 되거든요. 있으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도자분이 계속적으로 전세로 계약서를 써서 계속 거주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매매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전세계약서 있죠. 이분과 제가 맺었던 전세계약서, 또 전세금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딱 쭉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부적인 자료와 은행 거래 내용, 그 다음에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 이런 거 다 통째로 해가지고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명 이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뭐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매달 며칠 뭐 제 이름 쓰고 뭐 상기 본인은 매달 며칠 뭐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뭐 이런 아파트 매물을 이런 뭐 공인중개사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의 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다음에 사무실 와가지고 뭐 계약서 그날 당일날 쓰고 그날 계약금 얼마 보내고 이런 거 있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잔금과 동시에 이 매도자분이 전세 계약을 쓰면서 전세자로 계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향을 했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새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 날과 동시에 새로운 전세계약이 형성됩니다. 해가지고 육하원 책에 따라서 그대로 썼습니다. 저는 관련돼가지고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의거해가지고 제가 계약했기 때문에 수수료 드려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고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는 수수료 영수증 제가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있죠, 여러분들. 그거 다 첨부해가지고 사본으로 해가지고 쫙 넣었죠. 별첨 소명 자료 해가지고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사본, 뭐 은행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 입출금 내역, 통장 사본,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수료 영수증 사본까지 해가지고 제출 딱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 내용이 더 나오더라고요. 여기 공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쫙 손으로 쓰기로 쓰고 출력할 거 출력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뭐 각 지역별로 있겠죠. 거기에 팩스로 보내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많이 하겠죠.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 팩스 보내기, 집에 팩스기 별로 없으니까 이 관련된 출력하고 다 한 거 있죠. 이것을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부동산 원 홈페이지 있죠. 이게 이름이 한국감정원에서 여러분들 최근에 바뀌었죠. 한국 부동산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감정원이 한국 부동산 원. 여기 홈페이지, 여기 접수하는 방법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쫙 해가지고 관련된 제가 말씀드렸죠. 쭉 내용들 해가지고 출력해서 여기 또 어떤 내용이 있다면 설문조사 뭐 4장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그냥 있는 대로 체크하고 꽉 관련된 이런 소명 자료 플러스 해가지고 별첨 자료들 쫙 한 거를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이 접수하는 실거래 조사 소명 자료 제출이라는 이런 클릭할 수 있는 게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 딱 눌러가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주의사항은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수가 많으니까 한 장에 이 파일로 해가지고 해야지만 누락이 안 된다.
근데 그 파일도 파일명이 이 PDF 있죠, 여러분들. PDF로 변환해가지고 한 파일로 한 파일 딱 클릭하면 거기 모든 게 쫙 나올 수 있게 PDF로 해가지고 변환해서 접수하면 누락될 확률이 없다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알아봤죠. 또 집에 가서 쭉 알아보니까 RPDF라는 이런, 또 제가 뭐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RPDF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죠. 쭉 했던 그런 뭐 JPG 파일이라는 다 넣어가지고 한 방에 RPDF 파일화 해가지고 한 파일로 해가지고 접수를 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뭐 혹시나 뭐 이렇게 요새 랜덤으로 한다니까 이게 1년 안에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거래했는데 오래돼가지고 뭐 넘어가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1년 안에 이게 또 랜덤으로 나에게 날라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다운 계약을 불법으로 했다거나 뭐 이렇게 뭐 불법적인 대출을 받았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모님께 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뭔가 원래는 뭐 증여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해야 되죠. 원래 세금 좀 내면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돈을 그냥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골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출 문제도 조금 뭐 문제 있을 수 있고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라든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대출 관련해가지고 또는 실제 거래상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좀 달라가지고 뭔가 또 공인중개사라든지 통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썼는데 이거 뭔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부분 90% 제가 볼 때 이상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라에서 날라왔어? 있는 그대로 쓰지 뭐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6카운치 의뢰해가지고 내가 정말 문제가 없다면 쓰시면 됩니다. 써가지고 쿨하게 그냥 파일 해가지고 넣으면 되죠. 물론 제 시간과 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거 말이 제가 이렇게 쭉쭉 쉽지 이틀 정도 제가 알아봤거든요. 블로그 같은 거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이렇게 써라 뭐 주의사항도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취합해가지고 저는 한 방에 오늘 이틀 만에 쫙 써가지고 파일화해서 이 PDF화 해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홈페이지에 소명자로 거기에 접수를 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불법적인 거 안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상황도 있구나. 또 제가 또 유튜버 하는 거 어떻게 알고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네요. 보니까 얼마 전에 제 원룸 그 옆집 주인하고 갈등 있었던 것도 이걸 뭐 어떻게 뭐 소설 해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내용인데 또 그렇게 컨텐츠를 주셨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이 한국 나라에서도 야 너 유튜버야? 이런 상황 해가지고 한번 유튜버 한번 만들어봐 영상 이렇게 또 주는 것이 아닐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농담반 진담반이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라도 이런 실거래 상설 조사팀에서 공문이 날아와가지고 갑자기 뭘 조사해서 내라 했을 때 쫄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가 정말 뭐 떳떳하다 하면 있는 그대로 조금 4시간 할애해가지고 탁탁탁 딱 작성해 놓으면 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런 내용이 날라오면 쿨하게 또 왔어? 그대로 또 해줄게 쭉 해가지고 쭉 제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라도 자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고민 끝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TV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